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현대 과학자들조차 당혹스러워하는 신비한 장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각각의 장소는 우리를 더 깊이 파고들도록 초대하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흥미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20개의 신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바라바르 동굴은 인도 동부주에 위치한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입니다. 이것은 바라바르와 쌍둥이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가르주니의 동굴은 그대로 나가르주니 동굴이라고 불립니다. 바라바르 동굴은 기원전 322년에서 185년 사이에 존재했던 마우리아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암석 동굴입니다. 동굴을 둘러싸인 미스터리 중 하나는 단단한 바위로 조각된 목적입니다. 일부 동굴은 금역주의자의 한 종파인 아지비카에게 헌정되었지만 모든 동굴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동굴은 놀라운 에코 효과로 유명하며 이는 내부의 고도로 연마된 표면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동굴 안의 소리는 증폭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음표나 단어만 있어도 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왜곡되고 음소거가 될 수 있으며 공간을 둘러싼 공명으로 인해 바로 앞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에코 효과는 동굴 내에서 열리는 승려의 노래나 종교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 쿠엘람 요새는 구름의 전사라고도 알려진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서기 9세기부터 결국 쇠퇴하고 사라질 때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요새는 정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전통적인 요새라기보다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높이가 약 20m에 이르는 거대한 돌담과 약 80cm의 평균 두께를 가진 건축의 경이로움입니다. 원래 요새는 15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했으며 시민, 종교 및 군사 목적을 위한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기하학적 프리즈, 벽화, 높은 부조 조각이 있는 둥근 석조주택이 특징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위치는 중요합니다. 우투쿠반바 강 계곡 위에 산봉우리 꼭대기에 자리 잡은 이 지역은 이 지역의 다른 부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이론은 그것이 침략에 대한 방어 역할을 했다고 제안되는 반면 다른 어떤 이론들은 그것이 잉카 이전의 성역 또는 종교활동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18. 수백 년 동안 타프롬은 캄보디아 정글의 무자비한 진격에 휩싸여 숨겨지고 잊혀졌습니다. 타프롬은 자연과 건축의 완벽한 통합이라는 특별한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원은 벽 꼭대기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며 주변 정글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거침없는 성장으로 결국 그들 중 일부는 돌담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타프롬은 크메르 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왕 중 한 명인 자야바르 만 7세 왕의 통치 기간인 17세기 후반과 13세기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이 사원은 원래 왕의 수도원을 의미하는 라자비아라로 알려졌으며 불교 수도원과 대학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원 단지는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으며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울타리, 복도 및 안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연결은 2001년 영화 라라 크로프트 툼레이더에 등장한 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7.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알래스카에 길들여지지 않은 황무지에 있는 지역을 말하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신비한 상황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버뮤다 삼각지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각지대는 남부의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앵커리지와 남동부 페넨들의 주노, 북부 해안의 베로우를 연결합니다. 이 지역은 1972년 10월 미국 정치인 헤일 보그스와 그의 보좌관 그리고 그들의 부시 조종사를 태운 소형 개인 비행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앵커리지에서 주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고 그 이후로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약 16,000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실종 사건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광활한 아한대 숲, 황량한 툰드라, 얼음 봉우리, 험준하고 용서할 수 없는 황해가 특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내 비정상적인 자기활동이나 에너지 소용돌이가 실종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침반 이상과 더 높은 강도의 자기 불규칙성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 현상, UFO 목격 보고 및 해당 지역 주변의 빅풋 목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6. 네스코인의 가라앉은 숲은
미국 오레곤 해안을 따라 있는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 이것은 2000년에서 4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나무 그루터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근처의 해변에서 썰물 때 볼 수 있습니다. 가라앉은 숲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나무가 어떻게 물에 잠기게 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숲은 한때 해안숲의 일부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언덕에 묻혔고 나중에 침식으로 인해 다시 노출되었다고 제안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캐스케디아 섭입대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으로 땅이 가라앉아 나무가 물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수수께끼를 더하는 것은 나무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일부는 수세기 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껍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숲을 형성하는 수중나무 그루터기는 섬뜩한 모습으로 인해 네스코인 유령숲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고대 그루터기는 모래 밑에 숨겨져 있었고 때로는 바닷물 위로 튀어나와 지역 전설과 유령의 숲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관광국은 숲이 캉트레르 그웰로드의 잃어버린 세계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웨일스어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생존 텍스트로 간주되는 블랙북에 언급된 전설적인 땅입니다. 15.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타에 위치한 밸런스드 록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무게가 약 3600톤으로 추정되는 엔트라다 3의 거대한 암석은 뒤 다리 슬레이트의 좁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은 이러한 형성물을 조각하여 균형의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밸런스드 록은 칩 오프 더 올드 블록이라고 불리는 작은 형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1975년에서 76년 겨울에 같은 침식과 풍화의 힘으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가장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39m의 놀라운 높이에 서 있는 이곳은 공원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으며 공원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정류장입니다. 이것을 신비롭고 특이하게 만드는 것은 그 존재가 순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받침대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러한 섬세한 균형이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에 걸쳐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14. 돌아올 수 없는 섬이라고 알려진 비토네 섬은 케냐의 터카나우스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의 현지 엘몰로어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섬에는 한때 무역을 위해 본토로 정기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민들이 갑자기 본토에 오지 않아 섬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걱정한 2명의 현지 남자가 조사를 위해 섬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오두막에는 다양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썩어가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이 섬이 수단의 노예 상인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가족의 피난처였다고 믿어집니다. 가족과 그들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섬 코브라나 악어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이 섬은 1935년에 이곳을 방문한 2명의 과학자 마틴 셰플린과 빌 데이슨의 실종으로 인해 더욱 신비로운 명성을 얻었습니다. 착륙에 성공했다고 보고하고 가끔씩 광신호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자기 통신을 중단했습니다. 수색대가 파견되었으나 과학자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 초케키라오는 페루 남부에 위치한 잉카 고고학 유적지로 마추픽추와 구조와 건축이 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적은 잘린 언덕 꼭대기인 선추 파타의 위와 아래의 다양한 층에 위치한 건물과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빌카밤바 산맥에서 3050m 고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보다 더 큰 이 유적은 요새 의식의 중심지, 도시, 그리고 아마도 잉카 통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색 슬레이트 석조 테라스 벽은 20마리의 라마를 흥미롭게 묘사한 흰 바위로 장식되었습니다. 초케키라오로의 여행은 등산객들이 그곳을 트레킹하고 돌아오는데 보통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데스 봉우리와 정글 저지대를 연결하는 유서 깊은 길을 따라 자리 잡고 있지만 외딴 위치로 인해 광대한 지역의 대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5세기 잉카 레지스탕스 지도자인 망코 잉카는 수십 년 동안 스페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던 중 성체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황금 유물이 담긴 상자를 품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12.
모에라키 볼더스는 뉴질랜드의 모에라키와 햄프든 마을 사이에 위치한 신비한 둥근 돌 모음입니다. 각 바위의 무게는 수톤이며 높이는 최대 2m에 이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위들은 약 6,500만 년 전에 형성된 방해석 덩어리입니다.直径이 3m에 달하는 이 바위는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으로 인해 눈에 띕니다. 해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대리석을 닮은 이것은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수수께끼는 이 바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퇴적암 내 핵 주위에 광물이 축적될 때 형성되는 콘크리트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한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만드는 정확한 과정은 불분명합니다. 일부 이론은 수백만 년 전에 해저의 퇴적물에서 형성되었다고 제안되는 반면 다른 어떤 이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에 의해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위가 관련된 마오리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거대한 카누 아라이테우루가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난파되어 해변으로 밀려온 조롱박이라고 합니다. 11. 멕시코 두랑고의 볼손 대 마피미 근처에 위치한 마피미 사일런트 존은 독특한 특성과 이와 관련된 전설로 인해 육지 기반 버뮤다 삼각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무선 신호와 다양한 형태의 통신을 수신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전자기 전송이 중단되고 나침반이 자북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는 장소로 간주됩니다. 1970년 7월 이곳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테나 RTV 테스트 로켓은 유타의 그린리버 발사단지에서 발사되었으나 통제력을 잃고 사일런트 존 내의 마핌 사막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로켓은 코발트 57 용기를 운반했는데 코발트 57은 넓은 지역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 소금 폭탄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을 둘러싼 민속과 매력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때 테티스 해의 고대 해저였으며 해양 화석이 남아있고 오늘날 채굴되는 큰 소금 퇴적물이 있습니다. 10. 더 웨이브는 유타와의 북쪽 국경 근처에 애리조나에 위치한 삼암석입니다. 콜로라도 고원의 파리아 캐년에 있는 코요테 부테스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웨이브는 태피와 계피색의 지층 돔처럼 뻗어있는 거대한 사암 구조물이 있는 놀라운 물결 모양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자연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시간의 지질학적 스냅샷입니다. 이 지층은 나바오 사암 모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백만 년 전에 걸쳐 수직 및 수평으로 석회화되어 조밀한 암석으로 굳어졌습니다. 나바오 사암층은 1억 5천만 년에서 2억 년 전 쥐라기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독특한 지층은 느린 바람과 비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더 웨이브를 방문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하루에 발급되는 허가증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9. 이 수중강은 황화수소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흡입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노테 안젤리타는 민물 동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유카타 반도의 고대 마야 도시 툴룸에서 남쪽으로 차로 약 10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세노테 안젤리타의 수중강은 바닷물과 위의 담수를 분리하는 황화수소의 얇은 층으로 형성됩니다. 이 황화수소층은 세노테 내부에 흐르는 강과 같은 환상을 줍니다. 강은 100m 이상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빽빽한 열대 정글로 둘러싸인 담수와 바닷물이 번갈아가며 여러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화수소 구름은 안개 또는 유사한 독특한 시각 효과를 만듭니다. 이것은 약 60m 깊이까지 곧장 떨어지는 가파른 벽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많은 세노테와 달리 세노테 안젤리타는 다른 세노테와 연관이 없습니다. 수중강은 낙엽과 나뭇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숲의 인상을 줍니다. 8. 유타의 유인타 바신에 위치한 스킨워커 렌츠는 초자연적인 활동과 전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목장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유타주 유인타 분지에 있는 512에이커의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자연적인 핫스팟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목장은 UFO 목격, 가축 절단, 밤에 빛나는 암석층, 고대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킨워커 렌치는 나바오족의 스킨워커에 관한 전설을 의미하며 변신할 수 있는 사악한 마녀로 여겨집니다. 목장은 우투 인디언 보호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투족은 이 지역이 스킨워커의 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6년 UFO 연구에 관심이 있는 괴짜 백만장자인 로버트 비글로우가 목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미국 국립발견과학연구소의 연구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목장이 위치한 유인타 분지는 투자연적 현상 목격의 핫스팟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곳을 UFO 골목이라고 불렀습니다. 7. 호주의 버뮤다 삼각지라고도 불리는 마그네틱 아일랜드는 퀸즐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 열대 해변, 800마리 이상의 코알라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자랑합니다. 또한 최소 20개의 알려진 난파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중 일부는 썰물 때 여전히 볼 수 있고 다른 일부는 탐험하기 위해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장비가 필요합니다. 신비한 장소로서의 섬의 명성은 주변 해역에서 명백한 네스호 괴물의 목격 보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수많은 선박 및 항공기 실종과 관련이 있지만 이 섬은 주로 난파선의 존재와 섬의 흥미로운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섬 자체는 토착 유산과 유럽인 정착을 포함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이 섬이 나침반에 자기 효과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섬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6. 갸데르 공군기지는 알바니아에 위치한 전 군용 비행장입니다. 건설은 1969년에 시작되어 1970년대에 완공되었습니다. 비행장은 알바니아 영공을 침범하는 유고슬라비아 공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기지는 전략적으로 산 근처에 위치했으며 활주로는 항공기가 착륙 후 산 아래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97년 알바니아 정부에 대항하는 전국 봉기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기지를 습격하여 관제탑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갸데르 공군기지의 비행 운영은 수리를 위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00년에 중단되었으며 기지는 현재 퇴역한 전투기의 저장시설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한때 군사활동으로 북적거렸던 약 600m의 터널이 있는 광범위한 터널 시스템은 여전히 유명합니다. 이 기지는 수많은 MiG 항공기의 존재로 인해 항공애호가와 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시대의 알바니아 전역에 외국의 침략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지어진 수천 개의 콘크리트 벙커와 관련이 있습니다. 5. 아펜니노 콜로서스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발리아의 빌라 데미도프 부지에 위치한 석상입니다. 1580년대 후반 플랑드르 조각가 지안 볼로냐가 만든 이 거대한 인물은 아펜니노 산맥의 의인화입니다. 동상은 높이가 약 11m이며 이전 빌라 디 프라톨리노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아펜니노 콜로서스는 프라톨리노와 그 분수대 그리고 비밀스러운 물 특징의 수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호숫가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묘사하고 있으며 페가수스, 파르나소스, 주피터와 같은 다른 신화 조각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약 11m 높이의 인상적인 크기로 내부도 매우 디테일합니다. 동상의 내부는 복잡하게 조각되고 세심하게 계약되었으며 숨겨진 다양한 방이 있습니다. 조각상의 왼손에는 한때 지하 개울에서 물을 뿜어내는 괴물이 있었다고 속삭이며 조각상의 머릿속 공간은 벽난로를 위해 설계되어 불을 붙이면 콧구멍에서 연기를 내뿜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4. 전박이 호수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오카나간과 시밀카멘 계곡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수역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칼슘, 황산 나트륨을 포함한 고농도의 미네랄과 미량의 은, 티타늄으로 인한 독특한 패턴으로 유명합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증발함에 따라 이러한 미네랄이 다양한 색상의 반점이나 웅덩이의 형태로 호수 표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수의 모습은 미네랄 성분과 계절에 따른 강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수의 반점은 존재하는 미네랄에 따라 색이 지정되며 황산 마그네슘은 반점색의 중요한 기여자입니다. 물이 증발함에 따라 호수에 남아있는 미네랄이 굳어지면서 그 지점 주변과 그 사이에 자연스러운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호수에 대한 접근은 울타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섬세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들어가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호수에서 발견된 소금은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 폭발물 생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캐나다와 미국의 토착민들에게 영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덤을 표시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돌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3. 렌소이스 마라넨세스 국립공원은 브라질 북동부 해안을 따라 약 1537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 공원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침대 시트를 닮은
백사장 사구의 독특한 풍경이 특징입니다. 이곳의 모래 언덕은 강바닥의 모래가 강 입구에 퇴적되어 바람과 해류에 의해 본토로 다시 가져오면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우기에는 모래 언덕 사이에 계곡의 빗물이 채워져 수많은 담수 석호가 만들어집니다. 이 공원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곳으로 간주되는 사종, 주홍따오기, 신열대 수달, 온실라, 카리브해 매너티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의 모래 언덕은 인상적인 높이에 도달하며 일부 모래 언덕은 주변 초목보다 약 40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이 지역에 상당한 강우량이 내리는 우기로 돌아가면 석호가 가장 만연하여 백사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공원의 풍경은 비바람의 침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한번 보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2.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교도 왕국의 고대 수도인 바간은 미얀마의 만달레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사원, 탑 및 수도원이 이 지역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버마 문화의 민족, 그리고 이 지역의 상자부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성기 바간에는 10,000개 이상의 사원과 1,000개의 사리탑이 있었습니다. 바간의 사원은 수세기에 걸쳐 버마 사람들과 통치자들의 종교적 헌신과 건축 기술을 증언합니다. 일부 사원은 부처의 생애 장면을 묘사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현저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간의 사원에서 특히 특이한 점은 고고와 경관의 광대함입니다. 바간 지역의 평원 전역에는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지어진 2,000개 이상의 고대 사원, 하리탑, 탑이 있습니다. 각 사원은 바간의 역사에서 다양한 통치자와 시대의 예술적,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원은 복잡한 조각품과 광범위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다른 사원은 우뚝 솟은 첨탑과 웅장한 입구를 자랑합니다. 1. 루이지애나의 파버티 포인트는 독특한 토르와 복잡한 기하학적 토공사로 유명한 고광 유적지입니다. 19세기 농장과 가깝기 때문에 파버티 포인트라고 불립니다. 이 장소는 기원전 1700에서 1100년경의 후기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초점은 1년에 6개의 동심원 토르와 다양한 흙능선으로 새 또는 반원을 닮은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운드 A로 알려진 가장 큰 마운드는 높이가 21m이며 면적은 6헥타르입니다. 이 토공사는 간단한 도구와 흙으로 채워진 바구니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이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아메리카 원주민 마운드 사이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파버티 포인트의 사람들은 미시시피강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일련의 흙으로 된 언덕과 능선을 복잡하게 건설했습니다. 150만 입방미터의 흙이 조경을 준비하고 토공을 하는 동안 이동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기술의 경이로움이며 약 500만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어떤 신비한 장소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